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목생활과 정주문화가 혼재하는 위구르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구르인들은 흉노족의 먼 후예로 고차 부족 연맹의 한 부족으로 보는데, 그들은 627년 서돌궐의 과도한 세금에 반대하는 부족 연합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였지만, 740년대 초 제국을 세우기 전까지는 역사에 자주 등장하던 부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8세기 중반 서부 몽골 지역에서 카룰룩, 바스밀 부족과 연합하여 돌궐을 멸망시키고 카간국을 세우며 역사에 등장하였죠. 위구르는 흉노 돌궐과는 다르게 당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영토 확장보다는 문화적인 면에서 중국에 많은 영향을 준 국가로서 그들의 역사는 4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궐에 복속되어 살던 시기로, 이 시기에 위구르의 정보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둘째는 이 영상에서 소개될 시기로 돌궐을 멸망시킨 후 약 100년간입니다. 세 번째는 위구르 멸망 후 위구르인들이 중앙아시아나 중국으로 이동한 시기이며, 네 번째는 몽골 지배 시기로, 이 시기 위구르인들은 몽골인의 교사 또는 몽골인의 두뇌라 불리며 그들의 재능을 발휘하던 시기입니다. 당 왕조의 기록에 따르면 위구르는 740년대 초 돌궐을 멸망시키며 유목색의 패권을 차지하였는데, 위구르의 행정 수도는 돌궐의 중심지인 웨티켄이 아닌 오르온강 연안의 오르드발리크입니다. 위구르 카간국의 건설자는 쿠툴룩 빌게퀼 카간으로, 건국 후 그는 곧 사망하였고 747년 그의 아들 바얀초르가 즉위하였지요. 바얀초르는 먼저 거란과 타타르족을 굴복시켰고, 755년에는 키르키즈와 카룰룩, 바스밀, 티르기시를 복속시키며 제국을 형성하였습니다. 바얀초르 카간 제위 시 당나라의 약세를 재촉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751년에 발생한 탈라스 전투입니다. 탈라스 전투는 아빠스 왕조 연합군과 당나라 연합군 간 비단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으로, 중앙아시아의 정치 문화적 주도권을 중국 문화권이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이슬람 문화권이 뺏느냐 하는 중요한 결전이었죠. 이 전투에서 고구려 출신 고선지 장군이 이끄는 당 연합군이 패배하였는데, 위구르는 그 틈을 타서 탈인 분지를 차지하였습니다. 초목 농림지인 탈인 분지를 차지하게 된 위구르는 이후 유목 생활을 벗어나 정착 사회로 들어서게 됩니다. 한편 탈라스 전투 시 아랍에 끌려간 당나라 포로들이 제지술, 화약, 나침반 등 첨단 문명을 유럽에 전하였고, 아빠스 왕조는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중앙아시아를 이슬람화하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당나라는 서돌궐을 멸망시킨 후 차지하고 있던 서역에서 물러났고, 더는 서역 경영을 할 수 없게 되었죠. 두 번째 사건은 755년부터 발생한 알록산의 난입니다. 양귀비에 빠진 당 현종이 정치를 환관에게 넘겨 외척과 환관들의 정치가 시작되자 간신 양국충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알록산과 그의 부하 사사명에 의하여 반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알록산은 반은 소그드인이고 반은 돌궐린이었는데, 현재의 북경에 해당하는 범양, 평로, 하동의 절도사였지요. 그들은 20만의 병력으로 낙양과 장안을 함락하였고, 8년간의 전란은 당의 영토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붕괴 위기에 처한 당 왕조는 위구르의 바얀초르 카간에게 원조를 요청하였고, 당 왕조는 굴욕적인 조건을 수락하며 위구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약정에 따라 바얀초르는 아들 야부고 테킨을 장군으로 4만의 병력을 중국에 파견하였습니다. 테킨은 장안에서 당 군대와 합류하고 반란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하였고, 곧이어 낙양의 반란군까지 제압하였죠. 전투 후 위구르의 파병 조건 중 하나가 당 황실과의 혼인이었기 때문에 당은 기존의 관례를 깨고 황제의 친딸인 영국 공주를 화번 공주로 위구르에 시집 보냈습니다. 화번 공주란 이웃 국가들 간의 평화를 담당하는 공주란 뜻으로, 정치적, 외교적 이유로 이민족에게 출가시킨 중국 황실의 공주를 뜻하는 말입니다. 흉노제국 편에서 말씀드린 평성의 치욕 이후 흉노와의 화친의 결과 보내진 공주를 그 시초로 보는데, 대체로는 당나라 시기에 이민족에게 보내지는 황족의 여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울러 1대1이었던 당과 위구르의 견마무역 교환 비율이 알록산에 난 이후 말 한 필을 평균 40필의 비단과 교환하는 터무니없는 교역 조건으로 무역이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교환 비율이 이렇게 정해지자 위구르는 정기적으로 말대를 보내 당 조정은 국고가 바닥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위구르가 이렇게 중국의 비단을 원했던 이유는 중개무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으로부터 받은 비단의 일부는 내수로 쓰고 나머지는 고가로 주변국에 넘기며 큰 이익을 챙겼죠. 바얀초르 카간이 사망한 후 그의 아들 타르칸 베기가 제3대 카간이 되었고, 그 역시 당의 일가인 영휘 공주와 결혼하였습니다. 베기 카간은 마니교를 국교로 선포하여 위구르인들의 인식과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왕입니다. 정착민들의 종교를 국교로 받아들임에 따라 위구르인들의 정착화도 가속화되었고, 자연스럽게 유목민족으로서의 기질도 서서히 잃게 되었기 때문이죠. 알록산의 난이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당은 위구르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반란이 종료되어 안정을 되찾자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로는 당이 장안에서 장사하는 위구르인과 특히 소그드인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을 들 수 있죠. 이에 베기 카간은 중국 원정을 단행했지만 실패하였는데, 이후 베기 카간이 또다시 쳐들어갈 준비를 하자 숙부인 톤바가 타르칸이 무자비한 약탈과 파괴는 위구르의 전통이 아니라며 반대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베기 카간과 그의 측근 2000명을 살해하고 스스로를 알프 쿠툴룩 빌게 카간이라 칭하고 즉위하였습니다. 782년 당시 양국의 현안이었던 소그드 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파견된 위구르의 토둔이 철수 협상을 끝마쳤습니다. 협상에 따라 그들은 소그드인들과 위구르인, 낙타, 말 등을 이끌고 위구르로 돌아갔죠. 하지만 돌아갈 때 중국 여인들이 납치되어 같이 끌려간다는 이유로 당의 국경 수비대가 토둔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토둔 사건으로 인하여 당 조정은 위구르로부터 어떤 보복을 받을지 전전긍긍했지만, 오히려 카간은 피를 피로 씻지 않겠다며 말을 판매하고 받지 못한 비단 180필을 속히 받을 수만 있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였지요. 이로 인하여 위구르 카간의 위상이 실추되었는데, 때마침 토번과 당의 관계가 개선되자 톤바가 타르칸은 스스로 견마무역의 조건을 위구르에게 불리하도록 악화시키면서까지 당과의 화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덕종은 재상 2필의 건의를 받아들여 위구르와 화친을 허가하였고, 788년 톤바가 타르칸에게 하만 공주를 시집보내며 화친을 완성하였습니다. 787년 토번은 튀르기시, 온쿠트, 카룰룩 등을 그들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였는데, 이는 위구르 제국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톤바가 타르칸이 죽자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그의 어린 손자 아초르 카간이 즉위하였는데, 그는 너무 어려 장수 쿠툴룩이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돌궐의 토뉴쿠크와 같은 역할이었죠. 하지만 아초르 카간이 16, 17세 즈음에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쿠툴룩은 탱그리데 알프 퀼릭 빌게 카간이란 칭호로 스스로 즉위하였습니다. 지베시족이 야글라카지에서 에디즈로 변화한 것인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위구르 제국 내 부족들의 반란을 낳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824년부터 야글라카지 원로들이 정권 탈취를 위하여 에디즈 시족과 싸움을 벌이는 정변이 발생하였고, 그 와중에 832년 카사르 테킨이 내부 정변으로 살해되었으며, 이어 즉위한 큘테킨 카간의 살해 시도도 있게 되죠. 이렇게 위구르 제국은 혼란에 처하며 국세가 기울었고, 설상가상으로 839년 혹독한 추위와 전염병까지 퍼져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840년 키르키즈는 위구르를 침략하여 카라발가순을 정복하고 마지막 카간을 살해함으로써 100년간의 위구르 제국은 종말을 고했습니다. 위구르 제국이 갑자기 망한 이유는 제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내부 권력 다툼도 있었지만, 마니교로 인하여 위구르인들이 전사의 성격을 상실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약 100년간 지속된 위구르 제국은 정착민의 종교인 마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 이슬람 등의 영향으로 티르크계 유목민들에게 도시화와 정착화를 가져오게 한 특징이 있는 국가입니다. 이들은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수공예품, 그림,
음악, 춤, 조각 등 대부분의 유목민들이 남기지 못했던 수많은 문화유산을 남겨놓았고, 소그드 문자를 기초로 위구르 문자를 제작하여 유목민들에게 문자 유산이 전승되게 하기도 하였죠. 아울러 그들은 후에 위구르 문자를 토대로 몽골 문자를 만들어내고 몽골이 제국을 건설할 때 핵심적인 통치 기술들을 제공하여 몽골에 봉사하였습니다. 즉 위구르인들은 몽골 황제들의 가정교사였던 것이었죠. 아울러 중국으로부터 배운 종이 제조와 인쇄술을 유럽에 전수함에 따라 유럽의 과학기술, 예술, 행정이 발달하는 데 영향을 준 중요한 국가라 하겠습니다. 위구르인들은 지금도 비단길 교역의 중심지였던 신장에서 위구르 자치구라는 중국 행정 영역 안에 주로 살고 있으며 터키를 비롯하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등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